어저께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셨죠? 축구 시합하는 거 보셨죠? 안 봤어요? 이거 봐, 역시 우리 애국당 당원 여러분들은 다르네. 저는 어저께 축구 봤어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 죽겠네. 일찍 자고 오늘 데뷔를 했어야 되는데 데뷔를 못해가지고, 제가 한국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국회의원 두 사람이 바로 이 사람과 이 사람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잘 모시고 왔죠? 이분이 아마 아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잘한 것이 탄핵 반대한 것이다. 제가 막 눈을 부릅떴어요. 탄핵 찬성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목표를 벌어버린 거예요. 원래 할 분도 아니지만 이분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서 제일 잘한 일은 오늘 태국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저 화장실에 갔었어요. 힘들어서. 어떤 어른이 저보고 이래요.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이 정말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네!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어른 들으셨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청와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3년 걸렸어요. 우리 조은진 대표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저기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위대한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실 때 저희가 이 길을 통해서 대통령 뵈러 갔어요.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정말 책임이 막중합니다. 제가 대통령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도 했지만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권석창 의원처럼 저놈들이 설마 대통령을 탄핵할까? 김모식이 유모식이 이 썩을 놈들이 대통령 싫다고는 하지만 탄핵까지는 할까? 아마 많아봐야 한두 명 있겠지, 대여섯 명 있겠지, 110명 120명이 된다는데 최소한 100명은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대역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죽으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이 상황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 우리 모아둔 많은 우리 강요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갖다 놓고 또 한국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감옥에 갖다 놓고 도저히 이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서를 써야 되겠다. 죽음으로 유서를 쓴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어요. 유서를 수십 번 썼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95살 낳으신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가족들한테는 다 유언했어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사실은 60살 조금 넘었는데 살 만큼 살았다. 누릴 만큼 누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세 질 만큼 졌다. 이제는 내가 대통령에게 은혜를 갖고 이 민족 앞에 역사 앞에 솔직하게 내 죄를 고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비 끓는 호소를 하고 나는
한강에서 떨어져 죽는 게 제일 편하대요. 떨어지면 바로 죽는데 심장마비가 돼서. 제가 모든 우리 식구들한테 모여라. 내가 어머니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내가 니들한테는 분명히 얘기한다. 이것은 이 엄중한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온 국민에게 이놈들의 죄상을 낱낱이 알리고 탄핵의 무효를 알리고 이 민족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밟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이 제가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죽기 직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죽으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탄핵이 무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래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제가 한국당 안에서도 왕따예요. 왜 왕따냐? 탄핵 백사 만들어라.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한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다가 돌아온 놈들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게 하는 거, 야 이놈들아 최소한도 잘못했다 그러고 무릎 꿇고 국민에게 빌어라. 제가 그런 얘기했다고 얼마나 왕따인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자랑스러운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 무덤에 쇳발뚝을 수백 개를 박았대요, 이놈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역사에서 애들이 배워서는 안 되니까. 왜? 훌륭한 대통령인데 자기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간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교조를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폄하하고 박근혜 대통령 폄하하고 하는 일들을 이놈들이 맨날 회책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쇠꼬챙이까지 박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되겠지만 어떤 놈들이 했는지 밝혀내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거기다 만개 수천 개 박아도 이놈들아 우리는 애국시민이 있고 태국시민이 있기 때문에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민족의 영웅으로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좋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당원이기 때문에 한국당에 대해서 웬만하면 야단 안 치려고 그래요. 제가 한국당원처럼 보입니까? 애국당원처럼 보입니까? 이미 한국당에서 잘렸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연천에 있는데 거기도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가기만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무슨 당대표가 웬만하면 심심하기만 하면 사과해. 5.18도 잘못했다. 무슨 대통령 대변인이라고 그런 것도 잘못했다. 대통령 어쩌고 한 것도 잘못했다.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틀린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잘못됐다 그러고 사과한다 그러고. 아니 5.18 유공자 명단 밝혀라. 니들이 잘한 거 뭐냐? 5.18 때 일어났던 진상 밝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죄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징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당에도 좋은 의원들 꽤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의원들을 그렇게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렇게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 많은 시민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보수 우익 정당이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아저씨들 믿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 아저씨를 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자. 여기 가보자. 와 봐라. 그랬더니 우리 권석창 의원이 저한테 야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번에는 확실히 뭐가 다르구나.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낼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당신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정치한다고 여의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저희 책임이 제일 크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난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비난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다 충분하지 못하다. 저는 그때 생각할 정도로 저희 죄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죽으면, 저희가 그 비난받아서 죽으면 저 죽는 거는 안 두려워요. 저 죽는 거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정치 못하게 되는 거 겁나는 거 하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내가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내가 죽더라도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분들일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평상시 같으면 나도 죽고 나도 살고 나라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죽어가고 있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아있는 태국기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애족하는 여러분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 안 해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보고 있으면 용기가 솟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왜 좀 더 일찍 여러분을 못 만났을까, 제가 아쉬워요. 제가 사실은 저 한국당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들 저러다가 혹시 대한민국 보수를 망치면 어떡하나, 저 사람들 저러다가 길거리에서 대한민국 보수가 진짜 완전히 길가에 아스팔트에 나가앉으면 어떡하나, 별별 걱정을 다 했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보수 진영에, 우리 한국당도 보수 진영이라고 합시다.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5가지 작당이 많지만 보수 진영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바른당은 보수 진영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여당은 이른바 저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1당, 2당, 3당, 4당, 뭐 정의당, 평화당, 번당 해가지고 4-5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주당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당, 2등, 3등, 4등, 이제 1등대, 2등대, 3등대, 4등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보수도 1중대, 2중대, 3중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본대예요. 한국당이 1중대고 바른당은 중대로 쓰지도 말자고, 그놈들은. 내가 보기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 저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평생 선거운동을 해가지고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야,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삐져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삐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픽픽거리는 젊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삐져있는 사람 제가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윽한 눈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성공해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이 꼭 이겨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이 역사를 바로잡아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모자라요. 아직도 힘이 모자라요.
아직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여러분들 태극기 애국 애족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힘내십시오, 잘하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를 보내는 그 순간이 돼야만, 그리고 확실하게 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 길을 걸어 들어올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국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뉴스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6%가 뭐 옛날에는 보수가 36%였는데 이제는 지들이 36%래요. 그래서 14% 끌어오는 건 일도 아니고 다음 선거에 자기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긴다 어쩐다 멍멍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래요. 저희 주변에 있던 보수 진영이라고 그랬던 우리 의정부에 있던 사람도 민주당이 다 너무 오래 해먹으니까, 대통령도 민주당, 모두 도지사도 민주당, 시의장도 민주당 다 해먹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 뭘 잘 몰라. 나라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잘 몰라. 지금 사탕 하나 얻어먹느라. 여러분, 이것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죠? 이런 사람만 있으면 다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거는 혁명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국회도 물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전부 지금 좌빨 이상한 사람들, 진보 이런 사람들,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또 징계하라고 난리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젖먹던 힘까지 다 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민주당의 양종창인가 뭔가 하는 사람하고 그저 서훈 국정원장하고 뭐 4시간 만났다는 얘기 보셨어요? 예. 저 여당에 봐서 다 알거든요. 그 사람들 정권 바뀌면 감옥 가야 돼요. 총선 개입.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 본인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 하지만 소문을 돌아서 청와대에서 7명이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에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지역의 여론은 어떠냐, 태극기는 어떠냐. 그런데 제가 슬쩍 들어보니까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당은 말랑말랑한데 저놈은 태극기 든 놈들 때문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소문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이거 여지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희가 용서해 주자고요. 만약에 뭐 김모씨가 됐건 유모씨가 됐건 박모씨가 됐건 여기 와서 여러분 앞에 간절하고 지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한 서너 대 패서 봐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대호각성한 사람들,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나중에 따지자고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내년 총선은 말이죠,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선거 요번 여의도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혁명적인 상황에서 여의도판을 여러분이 새로 짜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 어떤 젊은 우리 누가 연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유학 가겠다는 놈 많아요. 집 보내놓고 증권도 해약하고 유학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민 가겠다는 사람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내년 4월에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여러 애국 시민들과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의도서부터 4월달부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혁명, 태극기 혁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이깁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홍문정